자기가 자꾸 팔랑팔랑하는 당신들 얘기입니다. 박도환이 뭐라고 생판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한 얘기를 왜 신경을 쓰고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야? 그 새끼 다 사기꾼들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단 한 가지 조언만 했을 뿐입니다. 9대 종목 중 5가지 이상을 포트폴리오로 사되 3년 이상 갖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 사지 마라. 언제 살지 팔지는 나도 모르니 각자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아니 네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뭐 라든지 뭐 막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폭등하는 2차전지 지금이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이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3년을 갖고 갈 생각이면 아니면은 사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신문이나 뭐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뭐 마지막까지 네가 이제 이 고점에서도 다 사라 그랬다라고 이제 다 몰아가는 거죠. 네. 뭐 차트 매매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 해주셔갖고 제가 되게 감사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존니랑 배터리 아이씨도 나는 이해가 돼. 내가 그 사람들의 투자가 10년짜리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신념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년 하동을 본다? 그럼 뭐 졸리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배터리 아이씨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해 과연 그 매매가 개미들에게 적합하냐. 개인들은 시드가 1000만, 2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철학은 그래요.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차트를 보고 해야 돼요. 지금 봐봐. 네이버 카카오가 20년 뒤에 중고를 훨씬 더 뚫어 올릴 수도 있어. 그러면 20년 30 후에 파동으로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장의 파동으로 보면 마이너스 80%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자를 찾아야 돼. 돈 버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투자도 좋고 투기도 좋고 하여튼 돈만 벌면 장땡이에요. 예. 다만 내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고 어느 길로 갈 건지 정해놓고 그 길로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여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남편 권유로 리플을 4만 원까지 보유할 작정으로 투자했다가 작년에 2배 가격으로 매도 후에 에라 에코 추매했습니다. 1년 지난 오늘 가격이 10배입니다. 투자는 다양하게 할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유하셔갖고 우리는 이제 워렌 버핏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학원이니까요. 워렌 버핏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이제 그런 학원이니까 투자는 사업처럼 할 때 가장 현명한 것이다. 1970년대 말 인플레이션 광풍으로 중서부 농장 가격은 폭등했다. 그러다 버블이 붕괴되고 토지 가격은 50% 이상 하락했고 과도한 차입금을 끌어당긴 농부들은 파산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5배나 많은 아이오와와 네브라스카 소재 은행들이 파산했다. 1986년 나는 오마하 북부 400에이커의 농장을 28만 불에 구입했다. 몇 년 전 파산한 은행이 그 농장을 담보로 농부에게 빌려준 금액보다 약간 낮은 금액이었다. 나는 농장 일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농사를 좋아하는 아들로부터 농장의 소출량과 비용에 대한 구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농장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농장 생산성이 개선되고 농작물 가격이 조금 더 오른다면 이 수익률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이후에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이게 투자라는 겁니다. 저축 대부 조합 사건이라고 70년대 말에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부동산 대출 급증과 급격한 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저축 대부조합, 금융위기에 빠져갖고 경매 나온 물건을 싸게 잡으신 거죠, 버핏이. 네. 돈이 많이 풀려갖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는 이제 그런 일이 1970년대 말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고요. 피터 린치의 이제 이기는 투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환상적인 투자. 이 책에서 자주 소개되는 SNL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SNL 해갖고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안 낼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마저 외면할 때야말로 그 업종 혹은 그 기업에 투자할 때다. 이게 피터 린치의 18번째 원칙이고요. 이게 지금 2차 전지에 있었던 일이죠. 반등 모멘텀 부재, 2차 전지 어깨, 2025년도 하반기에도 중립. 하나투자증권 이용욱 애널리스트는 2025년 하반기 2차 전지 업종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한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래서 누구 하나 좋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진짜 외면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팔아갖고 이제 도저히 못 참아갖고 AI에 들어갔으면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신은 저명한 투자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계속 애널리스트나 박도하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제 에코프로는 15,000원에 이제 사실 수 있으니까 지금 파시고 15,000원 저가 매수를 노려보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져야 된다. 네. 예.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소평가의 조건은 박도환 같은 애들이 에코프로는 15,000원 주식이야 라는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기가 팔랑팔랑하기 때문에 네. 기가 팔랑팔랑 안 하려면 신념을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어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부정적이라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당신이 무작정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신들 보고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한다고. 10번 물어본다고요. 확신은 스스로가 가지는 거지 제가 확신을 심어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노력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하고 네. 제가 계속 이제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저명한 투자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신념을 가져야 한다.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과소평가되고 있어야 된다. 어떤 기업에 대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이 당신의 의견보다 부정적이라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당신이 무작정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은 제가 다 녹화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봐라 하는데 보지는 않고 이거는 공짜로 했는데도 쳐보지도 않고 징징거리지 말고 어떻게 자꾸 뜰에서 어떻게 불안해 죽겠어 지금은 당장 팔고 AI 각박 이런 소리치 하지 말고 이걸 보라고 여기 다 내가 녹화해놨다고 인간들아. 주식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제 박두환 씨. 에코프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삼성 SDI 이 주식만 보세요 하고 이제 이 영상 박제하세요 하셨다. 그래서 제가 박제해 왔다. 김현수 2차전지 투자의 현실적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현수 이제 2차전지 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이한나 이런 애들보다 네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김현수 이한나가 뭐라 그랬어? 2차전지 팔고 딴 거 사라 그랬다고. 글렀어요 그랬다고. 그 말 듣고 해갖고 다 팔았어. 올랐잖아 이번 주에. 물어주냐고 걔들이. 김현수가 이한나가 물어주냐고. 네 돈이잖아 네 돈. 이 농장에 대한 투자가 손해볼 가능성은 적고 상승 잠재력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다. 흉년이 들 수도 있고 농작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어쩌려. 이게 뭐냐면 이게 캐즘이에요. 2차 전지 캐즘이 언제 끝나냐. 아 몰라.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언젠가는 극복하겠지.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안 좋은데 언제부터 좋아할까? 몰라도 돼.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못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춘다고. 워렌 버핏도 모른대잖아. 워렌 버핏이 모르는 거를 니들이 무슨 수로 맞춰?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단타쟁이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제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고 하지만 당신들은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뒤에 내 인생을 바꾸려는 마음을 갖고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관계 없다고요. 그거는 불황이 깊은 만큼 호황은 그만큼 길어지는 거고 호황이 길어지는 만큼 불황 또한 깊어지는 거예요. 풍년이나 농작물 가격이 갑자기 치솟는 해도 있을 것이고 리튬 가격이 급등해갖고 막 수익 막 나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한들 내가 빚도촉을 받을 일도 없는데 28년 뒤 이 농장의 매출은 3배가 됐고 매매 가격은 5배 올랐다. 나는 여전히 농사를 모르고 최근 그 농장에 간 게 농장을 산 이후 2번째 방문이었다. 이게 투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에코프로 공장 안 가시잖아요. 본사 안 가도 돼요. 상관없다니까. 1993년에는 당시 내가 경영하던 살로몬 증권의 직원에게 RTC라는 회사에 대해 들었다. 그때도 마침 버블이 터졌을 때였는데 그땐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였다. 아까 이제 1970년대 말에는 이제 농장이 문제였고 93년 부동산 위기 때는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였다는 거죠. 농장과 마찬가지로 RTC의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10%였다.
하지만 RTC의 자산관리는 타이트하지 않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더 중요한 건 빌딩의 20%를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가 시가 70불인 임대료를 5불밖에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였다. 9년 뒤 이 임대계약은 갱신될 것이고 RTC의 이익은 증대될 것이다. 살로몬의 직원과 같이 회사를 샀고 RTC의 이익은 3배가 되었고 배당 수익률은 투자원금 대비 35%에 달한다. 게다가 96년, 99년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미 원금의 150%를 회수했다. 나는 여전히 RTC 빌딩에 가본 적이 없다. 농장과 RTC에서 나오는 수익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게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당신은 전문가가 될 필요 없다. 당신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빌딩은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장은 이제 농작물이 있으니까 내가 얻어들일 수익이 얼마다 하는 부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 됐어요 라고 답해라. 자산의 미래 수익성에 집중해라. 지금 현 가격으로 샀을 때 내가 이문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기꺼이 돈을 투자하는 그게 투자고요. 리플은 100년, 1000년 갖고 있어봐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자산의 가격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건 투기라는 겁니다. 주가 자꾸 들여다보고 왜 안 오르지? 언제부터 올라가지? 이제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투기라는 겁니다.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투기를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사기가 있는 분은 투기를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사기가 있는 것 같으면 투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은 내가 투기를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투기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자산을 산다는 건 좋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예. AI 얘기입니다. 코인 얘기기도 하죠. 금 얘기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한 두 투자에서 나는 대략적인 수익률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뿐 가격에 대한 전망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이 농장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 겁니다. 경기장에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는 선수가 이기지 전광판에 써지는 점수를 쳐다보고 있는 선수가 이기겠는가. 주말에 주가를 안 쳐다보고 즐겁게 산다면 주중에도 그렇게 하라. 거시경제에 대해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다.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올해 3100포인트 막 넘어가고 할 때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경주도 개판이고 이제 이재명이 나라 망칠 텐데 주가 30년 올라간 게 말이 되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투자는 86년과 93년 했는데 나는 87년과 94년에 금리나 주가 지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수익성에만 이 자산이 벌어들일 미래 수익에만 집중해서 하는 게 투자지.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이제 호재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해서 그 바닥이 언제고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로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이 번 사람이 버핏이잖아요. 근데 왜 따지고 있냐고 니들이. 주식 투자자들은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그들의 동료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기가 자꾸 팔랑팔랑하는 당신들 얘기입니다. 박도환이 뭐라고 생판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한 얘기를 왜 신경을 쓰고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야. 그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야. 니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고. 니들이 김현수보다 이한나보다 박도환보다 테크트립보다 당신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농장인 아파트를 사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 차트를 보면 그렇게 얼굴이 빨개진다는 건 신기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주에 가깝다는 거죠. 주식 계좌, 예? 저 하루에 몇 번씩 봐요? 일주일에 몇 번씩 봐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봐요. 틈만 나면 보겠지. 야, 본다고 주가 올라가냐? 봐서 주가 올라가면 팔 거냐? 안 팔 거 아니야. 그럼 왜 보고 있어? 올라가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우울하고. 나는 생각이 들면 그 가격이 변한다는 사실이 당신들한테 저주가 된다고요. 예? 떨어진다고 해서 공포에 질리면 안 되고요. 의기 낙담하면 안 되고요. 올라간다고 해서 열광하고 기분 좋고 막 흥분하고 이러면 안 돼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나는 농장이나 빌딩을 팔 생각 한 적 없다.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건전한 사업체를 100% 갖고 있다면 그걸 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좋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건 또 왜 팔겠는가? 물론 좋은 주식도 실망시킬 때가 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을 여럿 갖고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늘 만족스러운 것이다. 미국의 인재들과 우수한 자산들이 모두 사라져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여러 개 갖고 있어라. 이게 포트폴리오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갖고 가라. 한두 개는 불운에 닥쳐갖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찰리와 내가 주식을 살 때는 회사 전체를 인수할 때랑 똑같이 생각한다. 향후 5년 이상 이익의 변동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본다. 답이 예스이고 예상 변동치, 최저치와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매력적이라면 산다. 이익 예측이 어렵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관심 끈다는 거죠. 지난 54년 동안 일하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혹은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한다고 해서 매력적인 거래를 물리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투자하다 보면 실수도 있지만 원칙을 지키면 그게 지향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지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상승장에서 향후 가격의 예상이나 소망으로 투자하면 지향이 된다. 이게 바로 고미란 앵커님이 말씀하신 AI 버블이 2년은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긴 상승장에서 향후 가격의 예상이나 소망으로 투자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뉴스가 안 좋을 때는 절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라는 겁니다. 예. 이 규칙을 따르고 자산을 다변화하고 수수료 같은 비용을 최소화하면 반드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볼 것이다. 사실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현실적이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잘 모르는 전문가보다 성과 측면에선 훨씬 나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김현수, 이한나, 박두환, 테크트립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훨씬 나아야 정상입니다. 투자는 미래 기업 가치하고 현재 가격하고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는 뭐냐? 미래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다 할인해서 더한 값이 가치예요. 그 미래에 이 자산을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 갖고 벌어들일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투자의 대상이 된다. 심플한 거잖아요. 그죠? 농장과 주식 등 수익성 자산의 가치는 그 수익성 자산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들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할인율로 할인한 거라는 거죠. 할인율로 할인한 거를 하나, 두 개 더해서 끝까지 이 기업이 망할 때까지 다 더한 이게 가치라는 거죠. 이 가치가 계산되려고 하면은 이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버핏은 됐어요.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돈 벌 기회는 놓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지켰으므로 큰 낭비는 안 볼 것이다. 이게 버핏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게 버핏 생각이니까. 예. 씨발 돈 벌면 되지. 해서 코인 투자하셔도 돼요. 하고 책임지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되니까. 나는 투자자이니 투자만 할 것이다. 투기할 사람들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워렌 버핏의 평가라는 거죠. 세상에 모든 비트코인을 갖고 와서 3,000원에 나한테 팔아도 난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나는 투기하는 사람 아니니까. 생산성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투기할 니들끼리나 하고 나는 내 원칙을 지킬 테니까 나는 투자만 하겠다. 금, 만져도 아무 반응 없는 덩어리. 투자는 가격과 무관하게 가치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저평가된 가격에 샀으면 더 떨어지면 더 사든지 더 살 돈이 없으면 인내하면 된다. 그러면 돈을 잃은 일은 없죠. 왜냐하면 미래에 이 자산이 벌어들일 거는 내가 이미 다 충분하게 계산해놨으니까. 단 장기간 인내만 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룰 넘버 원, 넘버 투 유명한 거잖아요.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돈 잃지 마. Never lose money. 두 번째 원칙은 Never forget 룰 넘버 원이라는 거죠. 이게 이 뜻입니다. 투자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주식 사서 그게 떨어지는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해예요. 다만 그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수익을 내가 계산해서 거기 합당하게 내가 샀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요새 떨어지면 더 사요 그냥. 그렇게 되면 돈을 잃는 일이 없다는 거죠. 투기는 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에 집중하는 겁니다.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손절매 한도를 정해놓고 손절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절했어.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다시 사라. 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그래서 더 비싸게 샀어요. 더 비싸게 샀는데 또 떨어져.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다시 손절하라. 이게 투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를 반복하다 내 돈은 다 날리고 증권사와 나라만 살찌게 된다. 다음 주 급등 예양주 이런 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면 안 올라간다니까. 아이고 내려간다 어떻게 해? 네 차로에서 샀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해? 아 그래서 내가 손절 라인 정해드렸잖아. 이런다니까. 손절 라인 깨면은 손절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손절하냐? 오히려 화낸다니까. 그래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벌었던 거 갔다가 잃었던 거 갔다가 벌었던 거 갔다가 잃었던 거 갔다가 나중에 지나보면은 증권사 수수료 왕창내. 대한민국 정부의 주식 거래세만 왕창내. 하도 남는 게 없다고. 그리고는 한참 여러 번 잘 벌고 있다가 단 한 방에 몽땅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전인구 소장이 미국 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장 열면 우리 장도 작살 나겠네라고 이제 주말을 다 벌벌 떨었어요. 금요일 하루만 빅테크 시총이 1100조 원이 증발했고 코인 시총은 무려 1205조. 코인이 더 작살 났었습니다. 이때. 특집 방송을 전인구 소장이 이제 주말 올렸다는 거죠. 전방구를 다시 한번. 이날 금요일 하루에 코인이 다 날라갔어요. 코인 선물로 1억 청산당했어. 오늘 모은 돈 다 날렸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슬퍼.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단 하루에. 기업은행 다니시는 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다. 코인 5년차 선물 고배로 많이 잃어보고 안전한 건 알트 2, 3배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했었는데 3배가 청산되는 게 말이나 되나. 리플입니다. 리플. 나이도 곧 40 바라보는데 순자산 마이너스인 상태로 사는 게 맞는. 이게 아까 질문하신 분의 미래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 6천, 1억 5천 청산. 6천 투자해서 1억 5천까지 벌었다가 단 하루에 청산돼서 빵이 됐다는 거죠. 비투 청산 막막하다. 이분은 비투 쓰셨다. 경찰청. 여윳돈 3천 굴리다 잘 불어나길래 빚 5천 땡겨서 추가로 넣었는데 엊그제 청산. 5, 7배에 물 타면서 했는데도 죽네. 밥도 안 나온다. 집에는 말도 못하겠고 여자친구랑 결혼도 빚 갚기 전까지 못하겠다. 하루 종일 멍하고 담배만 계속 피고 못 갚을 돈은 아닌데 내 몇 년치 월급이 다 날라간 거랑 빚는 게 심리적으로 된다. 리플 10억 하루 만에 사라져. 코인 선물 투자자 청산 패닉해서 이게 리플 차트입니다. 2.56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바닥이 얼마냐면은 1.21달러예요. 그러니까 2배 선물이 청산이 됐다. 하루에 50% 넘게 빠진 거예요. 2배짜리 레버리지가 청산되었으니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XRP당 2.6달러 후반에서 단기간 1.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이때 떨어질 때 다 청산됐어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히토류 제한 조치 후 트럼프가 추가한 셈이 시진핑과의 대화 중단을 예고하는 글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며 위기가 커진 탓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다 없었던 일 됐잖아요.